8장. 엄마의 사랑은 여전하다. 소제목 기억은 잃어도 사라지지 않는 모성애.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딸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딸이 나가보니 어머니가 센터에서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어.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모르겠어. 그냥 와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누군가 아프다는 것만큼은 느끼고 계셨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아프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얼굴이 빨개.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딸의 이마에 손을 대보셨습니다. 어머, 정말 열이 나네. 약 먹었어? 기억은 잃었지만 아픈 사람을 돌보는 본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 내가 죽 끓여줄게.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셔서 죽을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요리하는 법을 잊으셨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쌀을 이렇게 하고 물을 이만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본능이 되살아난 거였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안 돼. 아픈 사람이 뭘 해. 가서 누워 있어.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딸을 방으로 보내셨습니다. 1시간 후 정말 맛있는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 해. 어머니가 직접 떠서 먹여주셨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많이 먹어야 빨리 나아. 그 순간 딸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누구인지 모르셔도 아픈 사람을 돌보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어머니는 마치 30년 전 어린 딸을 돌보시던 그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어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잃으셨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며칠 후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반가워하시는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예쁜 애들이 왔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손주들을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첫째 손주가 말하자 어머니는 즉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뭘 먹고 싶어? 라면. 라면은 몸에 안 좋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는 계란 후라이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었어요. 우와, 맛있어요.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며 어머니는 뿌듯해 하셨습니다. 많이 먹어. 더 줄까? 네. 어머니는 계속해서 손주들을 챙겨 주셨습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놀자고? 뭘 하고 놀지? 숨바꼭질이요. 그래, 숨바꼭질 하자. 어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찾지 못하셔도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셨어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어머,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가 못 찾았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딸은 감동받았습니다.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은 진짜였어요. 저녁이 되자 손주들이 집에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벌써 가? 좀 더 있다가 가지. 어머니는 아쉬워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약속이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손주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한참 동안 문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쁜 애들이었어. 누구 손주지? 이미 손주들을 잊으셨지만 따뜻한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어머니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왜? 어머니는 아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모르셨지만 고민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셨어요. 일이 너무 많고 상사도 까다롭고. 그래서 힘들어? 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가족이 있잖아. 가족? 응.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없어도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집에 와. 가족이 위로해 줄 거야. 어머니는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셨습니다. 기억은 잃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도 어머니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아기가 생겼다고요. 며느리가 말씀드리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기? 정말? 네, 내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럼 조심해야 해. 몸조리 잘하고. 어머니는 임신한 며느리를 특별히 챙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어야 해. 푹 쉬어야 해. 평소에는 며느리가 누구인지도 헷갈려 하셨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어머니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걸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신기해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돌보는 일은 절대 잊지 않으셔. 정말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만큼은 완벽했어요. 겨울이 깊어질 무렵 딸이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딸이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울해? 네?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딸의 기분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냥 요즘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래? 누굴 돌봐? 어머니는 자신이 그 돌봐야 할 사람이라는 걸 모르셨지만 딸의 마음은 이해하셨어요.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 응.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건 힘들어도 보람 있는 일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딸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같이 있어줄게.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어머니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봄이 되자 어머니는 더욱 활기를 찾으셨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하자 매일 나가서 꽃을 보고 계셨어요. 꽃이 예쁘네. 네, 정말 예뻐요. 누가 심었지? 엄마가 심으셨어요. 내가? 잘 심었네. 어머니는 자신이 심은 꽃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꽃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뭐야? 개나리예요. 개나리. 예쁜 이름이네. 매일 같은 질문을 하셨지만 매번 새롭게 감동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즉시 달려가셨어요. 어머, 다쳤네. 어디가 아파? 무릎이 아파요. 이리 와. 할머니가 봐줄게. 어머니는 아이의 상처를 살펴보시고 집에서 약을 가져와 발라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천만에. 다음엔 조심해서 뛰어다녀. 그 모습을 본 아이 엄마가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를 돌봐주셨다면서요? 당연한 거죠. 아이가 다쳤는데. 딸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마음이 너무 따뜻하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족을 넘어서 동네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내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래? 몇 살이 됐지? 76살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나? 시간이 빠르네. 어머니는 자신의 나이를 잊으셨지만 가족들이 축하해주는 마음은 이해하셨어요. 소원 빌어보세요. 소원? 뭘 빌지?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촛불을 끄셨습니다. 뭘 빌었어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엄마. 딸은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계셨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해.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 주다니. 당연하죠. 엄마니까요. 고마워. 모두 고마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잃어도 감정은 그대로였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요? 응.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잖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고마운 거지. 어머니는 딸을 누구인지 모르셨지만 자신을 돌봐주는 마음은 알고 계셨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 기억이 없어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어머니는 더욱 밝아지셨습니다. 매일 마당에 나가서 꽃에 물을 주시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어머니는 그런 일상을 즐기셨습니다. 어느 날 주간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다른 어르신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어떻게요? 식사하실 때 혼자 못 드시는 분을 도와주시고 화장실도 같이 가주시고. 어머니는 센터에서도 다른 분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분위기가 정말 좋아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집에서도 어머니는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힘들어 보이면 쉬라고 하시고 딸이 피곤해 보이면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등이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리 와. 내가 주물러 줄게. 어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그냥 고마워. 모든 게 고마워. 구체적으로 뭐가 고마운지는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감사한 마음은 가득하셨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왜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거든.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아. 복 받은 거야. 어머니는 자신이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해 하셨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이 이상해졌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 일이 많아. 방금 전 일도 까먹고. 어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는 여전히 엄마예요. 정말? 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다행이야. 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해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잊지 않을게. 그럼 충분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기억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어요. 겨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춥다. 옷 따뜻하게 입어. 딸이 얇게 입고 있으면 걱정하셨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따뜻한 차 마시자. 내가 끓여줄게. 어머니는 여전히 가족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가족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참 좋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내년에도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 약속이야. 네, 약속이에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기억은 잃어도 행복한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그날 밤 딸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여전했습니다.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8장에서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따뜻한 사랑을 만나봤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본능, 손주들을 챙기는 마음, 이웃 아이를 위로하는 따뜻함까지. 기억은 사라져도 모성애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자신을 돌봐주는 딸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가족의 행복을 먼저 빌어주시는 마음이 많은 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을 것입니다. 치매라는 병이 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다음 9장에서는 이런 변화된 현실 속에서 가족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적응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새로운 일상에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